6월 22일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께 좋은 정보와 수익을 드리고 싶은 이 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진행될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수익표 공개와 함께 전일 대응했던 진입자리 중에 한 가지를 뽑아 복귀했던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이후 시장 브리핑과 눈여겨볼 이슈 체크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익표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번의 대응을 했고요. 수익률은 75%를 달성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항상 언제든 저를 따라오셔도 100% 수익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저도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귀할 회차를 살펴보면은 4번의 회차 중 4번의 4번 진입 자리를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입 자리 바로 이어서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4번의 회차 중에 1번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진입해서 2번 자리에서 수익을 청산한 사례인데요. 일단 이번 사례에서 보여드릴 부분은 단순하게 지지선을 돌파하면서 하락한 부분만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한 방향에 한 번에 큰 방향을 보여주는 걸 이제 슈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슈팅이 나올 자리를 예상하고 진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 빨간색 부분 잘 보이시죠? 1번이라고 그어져 있는 위쪽에 긴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한번 부딪혔던 흔적이 있죠. 근데 이 저 동그라미 부분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건데, 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평선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241선을 이탈하면서 한번 휩소를 준 자리죠. 한마디로 이제 지지선을 한번 이탈을 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지저항선은 자주 부딪힐수록 약해진다는 거 여러분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 번 부딪힌 자리는 쉽게 깨질 수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 자리를 보면은 한번 강하게 지지선과 이동평균선을 뚫었던 자리입니다. 즉 이걸 반대로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저 자리에 가면 강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주 부딪히지 않아서 이제 약해지지 않은 지지선을 뚫어내려면 결국에는 거기를 뚫을 때도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하고, 그 이야기는 뚫어주기만 한다면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는 얘기겠죠. 자리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뚫어주기만 하면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저 라인이 도달하면 강한 슈팅으로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귀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부분에 도달했을 때 이제 매도 진입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뚫지 못해 반등이 나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인다면 그냥 짧게 손절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뚫어주기만 한다면 강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손절을 이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 한마디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확률상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손절은 짧게 잡을 수 있다는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사실 놓치기는 좀 아쉽죠. 그냥 내가 차라리 조금 뭐 몇 티, 한 20티, 10티 손절을 잡아 놓고라도 충분히 한 50티에서 80티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런 자리들은 잘 눈여겨보셨다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장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시장 체크하고 오늘 대응도 할 거고요. 복귀 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문의나 개인톡 또는 단체방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시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우량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혼조세로 장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모멘텀 등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오던 엔비디아가 사흘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이날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위원들의 발언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인플레이션 둔화를 나타내는 최근 지표들이 금리 인하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기관은 미국 원유 재고 부족으로 우려 지속 등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더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9달러 상승한 81.6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은 제로 부지 속 보합권 내 혼조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는 유로화 강세 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본이 상승한 반면 중국, 대만, 홍콩 등은 하락하는 등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24일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EU와 무역 갈등 및 우려 및 재정 수입 감소 여파 등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재정 수입 감소 소식도 부담으로 좀 작용한 모습인데요.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월에서 5월 기준 일반 공공예산과 정부 예산을 포함한 전체 재정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11조 3,600억 원 위안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2013년 2월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세고요. 이 기간 동안 재정 지출은 2.2% 감소한 13조 6,100억 위안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재정 적자는 2조 2,500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여겨볼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한 여는 총재 인플레만 위험하냐, 고용도 주의해야, 실업률 높아질 수 있어, 조건에 따라 정책을 펴야,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좀 살펴보면은 메리 데일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시장은 천천히 조정되었고 실업률은 조금만 상승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으나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 결과를 가능할 수 있는 지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그러면서 향후 노동시장은 기업이 빈자리 일자리뿐만 아니라 실제 일자리를 조정해야 함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적절하기 위해 정책은 조건부여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내려온다면 금리를 오래 동결해야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빨리 하락하거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약화된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소 비둘기파적 성향을 자주 보여온 데일리 총재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을 좀 행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표권이 행사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좀 다시금 찾아뵐 수 있는 것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최선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양질의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